안녕하세요. 달빛 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문자파합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우선 추천을 하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스몬비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의 합성어죠.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몸에 들고 다니는 친구들. 선생님도 반성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스몬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우리 삶에서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스마트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은 외국 동화예요. 외국 소설 작가가 쓴 외국 동화고, 이제 주인공 이름들이 다 이제 영어로 나와서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읽으면서는 충분히 무리가 없더라고요. 케이티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림이라는 이제 케이티에게는 나림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자, 케이티는 어느 날 이 나림과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나 나림이랑 헤어지고 싶은데 이거조차 이제 친구들이랑 막 문자로 온라인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나림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문자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나림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케이티에게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밴드를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음악가를 꿈꾸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가수의 콘서트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 나림의 아버지가 이제 관련 게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 콘서트도 보는 데다가 백스테이지에서 그 가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그러니까 케이티는 헤어지자라는 말이 입으로 쏙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가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가수를 통해서 케이티가 이제 조금 뭔가 변화를 얻는 계기를 생겨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경험해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케이티가 이제 친구들한테 그 의논을 했었잖아요. 나림이랑 헤어져야 되나? 막 이런 의논을 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사람이랑도 대화가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만났을 때는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또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힘든데, 온라인상에서는 서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동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가 딱 그런 상황에 속해요. 3명이랑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그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러다가 문자를 잘못 보내게 됩니다. 케이티는 그 콘서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나림이랑 헤어져야 되는 걸 약간 보류를 시킨 상태인 거예요. 이 나림도 또 되게 괜찮은 친구로 나오거든요. 근데 케이티의 속내를 알고 있던 찰리라는 친구한테 보내야 할 문자를 나림한테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난 여전히 나림을 좋아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단지 나림이 좋은 남자친구라고 말했을 뿐이지. 히읗 무슨 뜻인지 알죠? 푸하. 난 간다. 이거를 나림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선생님, 사실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온라인 사회에서의 대화는 흔적을 남기잖아요. 나림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죠. 나림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카톡에 보면 삭제 기능이 있어요. 상대방이 읽기 전에. 근데 읽고 나서는 삭제를 할 수 없잖아요. 나림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케이티한테도 뭔가 경각심을 주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제인이라는 락스타가 케이티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요. 케이티한테 글을 한번 써보라. 이제 글을 쓰라는 거는 이제 노랫말을 써보라는 거죠. 작곡을 해보라고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인이 또 제안하는 게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번 스마트폰을 끊어보는 게 어떻겠냐. 일주일 동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겠다. 친구들 다 불러서 나의 그 백스테이지에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진짜로 케이티가 이걸 실행에 옮깁니다. 친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면서 우리 정말 써보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 가담하는 친구가 10명 정도 생겨요. 제인이 제안했던 친구들이 10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건이 일어나죠. 친구들이 어떻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제인이 일단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 10명을, 그리고 뭐 그게 당연히 이야기 스토리상 순탄하게 흘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도 사건이 터집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KT가 다 수거하기로 했던, KT가 이제 보관하기로 했던 그 11개의 KT까지 포함해서 11명이 동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또 없어지고 막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는 것도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줄거리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책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중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줄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다시피 책에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부감 없이 조금 뭐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이야기 책의 가장 좋은 점이죠. 사례를 들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KT가 반드시 옳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KT의 시행착오를 자꾸자꾸 보여줍니다. 작가님이. KT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KT의 의도는 다른 게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는 사실 제인이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락스타랑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뒤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게 KT가 옳은 행동을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무조건 KT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베키의 의견도 그렇고 뭐 제이크의 의견도 그렇고 찰리의 의견도 그렇고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에 맞서는 친구들의 논리도 잘못됐다는 식으로 표현되진 않거든요. 그게 선생님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어서 선생님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 추천 포인트를 하나 뽑았고요. 두 번째 추천 포인트는 이 책은 KT라는 딱 그 청소년기의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그 고민점을 같이 담아내고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KT의 꿈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게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KT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인이라는 가수가 KT의 멘토가 되어주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그려집니다. KT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제인이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런 멘토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얘는 좋겠다. KT는 좋겠다. 다행히 주인공이니까 이런 멘토가 있네. 근데 여러분 멘토는 선생님 봤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 이런 책을 읽는 것만으로 선생님 굉장히 멘토라고 그 책 안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멘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쉽게 책에서 여러분 멘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제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저질러. 세상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필요해. 너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된 거고 글쓰기는 소중한 재능이야. 난 그걸 낭비하지 않도록 도울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은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고 내가 뭔가 고립된 것 같고 그럴 때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막 수다를 하기보다는 나 혼자만의 글쓰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을 스마트폰이 뺏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친구들도 계속 이렇게 갖고만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스마트폰만 하다가 스마트폰을 놔두고 사는 그 일주일 동안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뭐라고 하죠? 취미생활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나와요.
우리는 자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떨어뜨리고, 틈나는 시간에 뭐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쉬어야 할 때 스마트폰을 보고 쉰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굉장히 쉰다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의 에너지를, 그 쉬는 시간의 에너지를 스마트폰이 뺏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선생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SNS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쵸?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 치우라고 안 할게. 대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나의 습관을 좀 되돌아볼 수도 있고, 아, 이런 대안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자기 꿈을 쫓아가는 KT를 보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뭔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일상과 관련해서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면 정말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책으로 선생님이 오늘 추천 도서로 골라보았습니다. 유진쌤의 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